예, 저는 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 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갔고 그래서 매우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이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이고 또 명실공히 대한민국 실질적인 최고의 영업 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방미 성과에서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59억 불 투자 유치를 포함해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은 더 큰 의미에 있는 것이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이 미국과의 이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경제 동맹 또 과학기술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의 이 당당한 플레이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 좋은 여운이 남겨져 있을 때 사실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 사람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뭐 정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정세에 맞는 그런 가장 정세에 맞는 그런 곡인데 그런 곡을 했다든가 또는 의회 연설 같은 경우도 저도 읽어봤지만 정말 유려한 그리고 또 미국 사람 정세에 맞는 그걸 영어로 했기 때문에 직접 미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나 하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해서 통역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는다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수행해서 전 과정을 이제 같이 지켜봤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 전적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앞으로 또 확장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국빈 만찬에서의 그 교류라든지 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가 가까이 지켜봤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한 그 미국 그 의원들의 그 지지나 또 열망 또 약간의 그 국가적인 존경에 대한 그런 관심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장관님도 배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확대회담에 배석했습니다. 네. 자, 혹시 거기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것 의제로 다루거나 언급한 게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 확대 정상회담 나눈 말씀들은 그 공동 스테이트먼트 말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해명을 들은 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답변도 못할 정도로 아무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도청 문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범죄죠. 도청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던 것에 대해서 항의조차 못하고 해명도 못 듣고 온 상태인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20%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지지율 떨어졌죠. 자, 이걸 보고 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재선을 도전하겠다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 정상들 지지율을 올려주고 오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 국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 다 내주고 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가셔가지고 미국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시고 등등 뭐 많이 하신 건 같아요. 그런데 MOU 뭐 등등 이거는 성과가 당장 없는 거예요. MOU는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50개든 100개든. 근데 그걸 후속 조치로 연결해가지고 성과를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성과가 안 나오는데 당장 문제는 반도체 지원법하고 IRA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뉴스를 봤어요. 뭐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날 실무회담 한대. 실무회담은 뭐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